자습서 222쪽 보시면 매체 바르게 읽기입니다. 자, 우리 매체를 바르게 읽자라고 했는데 매체라고 하는 게 뭐라 그랬니? 매체는 내가 어떤 생각이나 감정을 전달하려고 해. 근데 직접 만나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전달할 거야. 그 통하게 도와주는 도구, 얘를 매체라고 부를 겁니다. 우리 눈으로 보는 매체, 시각 매체가 있고 귀로 듣는 청각 매체 혹은 보고 듣고가 다 이루어지는 독합 매체와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각각의 매체에 따라서 표현할 수 있는 방법들이 다르겠지, 각각. 예를 들면 시각 매체가 쓸 수 있는 방법과 청각 매체가 쓸 수 있는 방법은 다를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매체에 어떤 표현 방법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리고 그 매체 자료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 정보는 무엇인지 과연 이 매체를 만든 사람, 이 매체의 내용을 만든 사람은 어떤 의도로 그런 자료를 넣었는지 이런 것들과 효과까지 파악하면서 읽어볼 건데요. 자, 먼저 매체 표현 방법에는 우리 말이나 글로 어휘나 문장 표현들이 있을 수 있어. 그래서 이 단어를 왜 썼을까? 비유적인 표현이 들어갔는데 왜 넣었을까? 혹은 유명한 사람의 말을 끌어다 썼는데 왜 썼을까? 이런 게 어휘나 문장 표현입니다. 그래서 매체에 쓰인 어휘, 단어를 말하고 문장 표현이나 자막과 같은 것들이 들어갔을 때,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시각, 그림이나 사진, 도표, 그래프와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림이나 사진은 흥미를 끌어주거나 혹은 이해를 도와줄 수도 있는데 어떤 대상을 생생하게 보여주고자 할 때 많이 쓸 수 있고요. 도표나 그래프 같은 경우는 어떤 변화의 추이를 한눈에 제시하고자 할 때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 청각 자료는 소리나 음악 같은 것들이 있는데 주의를 집중시키기 위해서 혹은 흥미를 끌기 위해서 아니면 어떤 소리와 관련된 설명을 하고 있다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도 청각 자료를 쓸 수 있고, 자, 동영상, 인터뷰나 애니메이션 같은 것들을 넣어서, 자, 인터뷰 같은 경우도 현장감을 높여주거나 혹은 전문가를 인터뷰하면 신뢰성을 높여주거나 혹은 애니메이션 같은 것들을 넣어서 흥미를 높여주거나, 자, 이렇게 다양한 표현 방법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매체의 표현 방법에 따른 효과. 자, 그러면 우리 이 매체에 사용된 표현 방법이 적절했냐 적절하지 않았냐를 평가할 때는 바로 이런 효과가 있었으면 적절했다. 이런 효과 하나도 없어. 그럼 적절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겠지. 일단 매체 안에 담겨져 있는 표현 방법들은 관심이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서 넣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진을 보여주거나 아니면 어떤 표를 제시하거나 아니면 소리를 꽝 하고 들려줬을 때 강조를 하기 위해서 넣는 방법들도 있고요. 자, 말로만 했을 때보다 눈으로 봤을 때 더 한눈에 더 잘 이해를 하도록 만들어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한눈에 파악하게 할 수도 있다. 자, 어떤 거? 주로 이제 시각 자료들이죠. 뭐 사진 그림을 보여줬다든지 아니면은 뭐 지도를 제시했다든지 아니면 도표나 그래프를 제시했다든지 했을 때는 한눈에 쏙 들어오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또 내용의 설득력이나 신뢰성을 높여줄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 전문가가 한 말을 끌어다 썼다. 우리 이렇게 어휘나 문장 표현을 썼을 때 아니면 전문가와 인터뷰를 했으면 설득력과 신뢰성이 올라갈 수 있겠죠. 또 생생하고 현장감 있는 느낌, 영상으로 실제 장면을 촬영해서 보여주거나 아니면 지나가는 시민의 인터뷰 이런 것들 넣어주면 생생하고 현장감 있는 느낌을 줄 수도 있습니다. 또 이러한 매체 표현 방법들은 내용을 쉽고 빠르게 이해하도록 도와주도록 사용하게 됩니다. 이것들이 바로 뭐야? 표현 방법에 따른 효과들이에요. 자, 그럼 아래로 내려가 보면 자, 매체에 쓰인 표현 방법의 적절성을 한번 평가해보자. 일단 이 매체에 사용된 표현 방법에는 이 매체를 만든 생산자의 의도가 담겨 있어. 예를 들면 똑같은 인터뷰를 할지라도 나는 생생하게 표현하고 싶어 라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사용자의 인터뷰를 넣어줄 수 있고 아니 난 좀 더 객관적으로 전달하고 싶어. 그러면 여러 사람의 설문조사 결과를 표나 도표로 제시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의도에 따라서 사용되는 표현 방법이 달라져요. 그래서 의도를 먼저 파악해야 되고 또 이 매체에 담겨있는 표현 방법이 그 대상이나 개념을 제대로 잘 전달해 주는지 내가 이것을 보고 이 매체 자료를 통해서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는지 이런 것을 바탕으로 적절성을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내용으로 들어가 보시면, 자, 먼저 학습 목표부터 정리하고 들어갑니다. 자, 일단 이번 단원의 목표는 뭐다? 바로 우리는 어떤 매체에 드러난 다양한 표현 방법, 자, 어떤 표현 방법이 사용됐는지를 파악하고 그 안에 담겨있는 생산자의 의도를 바탕으로 과연 그 표현 방법이 적절했는지 평가하면서 읽어보겠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아래로 내려가시면, 자, 바로 기사를 봤는데요. 자, 아름이가 기사만 보고 음식점을 찾아가기가 어렵다고 얘기했어. 바로 음식 사진만 보여주거나 했을 때는 문제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음식 사진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동네 맛집을 소개할 때는 이 맛집이 어디에 있는지 지도를 같이 넣어줬다면 훨씬 더 효과적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매체를 읽고 이 매체에 사용된 표현 방법들이 적절했는지, 그리고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줬는지, 자, 이런 것들을 평가하면서 봐야 된다라는 것이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뒷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지금 첫 번째로 나온 건 뭐예요? 바로 텔레비전 뉴스입니다. 자, 텔레비전 뉴스에 쓰인 표현 방법은 뭐고 그것이 적절한지 살펴보며 읽어보세요. 자, 텔레비전이니까 복합 매체죠. 복합 매체이기 때문에 우리 여기서는 뭐가 사용될 수 있어? 시각 자료나 청각 자료나 동영상 자료와 같은 복합 자료들을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도 나오고 자막도 제시하고 그림이나 사진도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자료들을 확인해 봅시다. 자, 먼저 진행자가 시작하고 있죠. 신용카드 정보를 스마트폰에 넣어서 지갑처럼 쓰는 모바일 페이. 자, 바로 모바일 페이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모바일 페이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요. 이 앞에 모바일 페이가 뭔지 먼저 설명부터 해주고 있습니다. 자, 모바일 페이는 뭐다? 신용카드 정보를 스마트폰에 넣어서 지갑처럼 쓰는 것을 모바일 페이라고 한다. 그래서 시작 부분에는 지금 다룰 내용에 대한 정보, 자, 시청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모바일 페이가 뭔지 먼저 설명해주고 이미 쓰고 계신가요? 자, 질문으로 자, 흥미나 관심을 끌어들이고 있죠. 자, 바로 뉴스의 처음 부분이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전달하는 처음 부분이니까 자, 질문으로 시청자의 관심을 유도했고요. 또 생소한 모바일 페이가 무엇인지 앞부분에 알기 쉽게 설명하는 내용도 넣어줬습니다. 이미 쓰고 계신가요? 라고 질문했죠. 최근 이 모바일 페이의 사용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보편화되면 빠르면 15년 안에 우리 일상에서 현금이 완전히 사라질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는데요. 오늘 뉴스에서는 모바일 페이가 현금을 대체한 미래의 어느 하루를 그려봤습니다. 땡땡땡 기자입니다. 자, 지금 다룰 내용은 뭐다? 바로 모바일 페이가 현금을 대체한 미래의 어느 하루를 가상으로 꾸며본 내용을 제시하겠다라고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음성 언어를 도와주기 위해서 뭘 넣어줘요? 화면 안에. 자, 뒤쪽에는 모바일 페이를 사용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제시하고 아래 지금 다룰 내용을 자막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부분에서는 뭐가 사용되고 있다? 바로 모바일 페이로 결제하는 모습을 뒤로 보여주고 중요한 내용은 자막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 자막을 통해서 뭐했다? 화제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주면서 관심을 유발하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어진 내용, 바로 다가오는 현금 없는 사회를 가상으로 꾸몄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미래의 하루 한번 봅시다. 자, 현금이 사라진 2030년 20대 직장인의 어느 일요일. 자, 가정하고 있죠? 외출길, 지갑은 없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면 됩니다. 편의점에서 요깃거리를 산 뒤에 스마트폰으로, 자, 우리 여기, 자, 언어 표현 나옵니다. 자, 바로 어휘나 문장 표현이라고 했었죠? 문장 표현에서 종결 어미를 빼버려요. 결제 완료. 자, 명사형으로 종결하고 있죠? 버스 요금 결제도 스마트폰을 누르면 끝. 점심값도 커피값도 스마트폰을 한번 누르는 것으로 끝. 쇼핑 역시 스마트폰만 되면 결제 완료. 자, 어때요? 이렇게 간편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바로 뭐했다? 뭐뭐입니다를 생략
입력하고 결제 완료 끝을 반복해서 뭐 했다? 간편성을 강조했다. 자, 간편성을 강조하는 어휘 문장 표현 나왔어요. 지하철 보관함을 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넘어가면 자, 회사 선배의 결혼식, 접수대 앞에 줄을 서서 축의금을 내는 건 옛날 얘기. 예식을 본 뒤 무인 접수대에서 신랑 측 QR코드를 찍으면 됩니다. 기부도 스마트폰을 한번 누르면 끝. 역시 간단하다, 간편하다 라는 걸 강조. 자, 길거리 떡볶이를 먹고 나서도 마찬가지. 자, 역시 뒤에 마찬가지입니다. 인데 입니다는 빼버렸어. 전기요금 납부도 모바일페이로 한 번에 가능합니다. 근데 얘도 역시 빼버렸죠? 대학생 동생 용돈도 동생 이름과 금액을 적으면 바로 송금 끝이라고 해서 간편하다는 걸 강조하는 어휘 문장 표현 나오고 모바일페이만으로 보낸 미래의 하루였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기자의 이런 말과 함께 화면에는 뭐가 나오고 있어요? 바로 축의금을 어떻게 결제할 수 있는지를 화면으로 보여주고 자, 또 우리 여기 기억 얘 많이 나오죠? 자, 모바일페이를 사용하는 다양한 상황들을 하나의 화면에 모아서 보여줍니다. 그럼 이거 딱 보자마자 무슨 생각 들어? 와, 저렇게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구나 라는 걸 보여주죠. 자, 그래서 우리 여기도 표시 모바일페이로 결제하는 여러 모습을 담은 화면을 한 번에 제시해요. 자, 그래서 뭐 한다? 자, 바로 다양한 상황에서 모바일페이를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 화면 하나면 안에 여러 장면을 하나로 묶어서 보여줬습니다. 자, 그래서 현금 없는 미래 어느 하루를 가상으로 꾸며봤고요. 자, 그래서 우리 어떻다? 모바일페이는 이렇게 간편하고 다양한 상황에서 두루두루 사용할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 제시됐습니다. 자, 미래 사회를 가정했지만 앞서 나온 장면은 이미 서비스를 하고 있거나 상용화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해외의 경우 스웨덴에서는 현금 없는 가게가 늘고 있고 자, 스웨덴에서는 현금 없는 가게가 늘고 있고 자, 이걸 보여주는 게 바로 요 그림이랑 연결. 중국에서는 노점상에서도 모바일페이를 쓸 수 있습니다. 자, 스웨덴 현금 없는 가게가 늘고 있다 라고 했는데 이미지, 그림이죠. 자, 간편한 그림, 간단한 그림을 제시해서 자, 스웨덴어로 우리는 현금을 취급하지 않는다 라고 쓰여져 있어. 이 그림이 상점에 붙어 있다는 거야. 자, 그래서 가게에서 현금을 사용할 수 없다라는 이미지, 자, 간단한 이미지로 나타내줘서 자, 내용을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아, 스웨덴은 저런 표시를 붙여놓는구나. 가게 현금 아예 못 쓰는구나. 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죠. 저 우리나라도 지금 현금 못 쓰는 가게들 좀 있잖아요. 하다못해 그게 어디니? 스타벅스만 가도 현금은 안 받아요. 그래서 현금 없는 가게가 늘고 있다라는 것을 뒷받침하는 스웨덴어의 내용이 담겨있는 이 그림, 간결한 그림으로 제시해 주서 이해를 도와줍니다. 자, 한국의 모바일페이 시장은 이제 막 성장 궤도에 올랐습니다. 지난해 3분기 모바일페이 하루 이용액은 294억 원으로 반년 만에 배 이상 늘었습니다. 자, 이 부분을 말로만 했을 때보다 바로 도표, 시각자료로 제시하죠. 자, 모바일페이 하루 이용액, 자, 2016년 1분기. 자, 135억입니다. 반년이 지나면 3분기가 오죠? 반년이 지났는데 294억. 자, 2배가 훌쩍 넘어갔죠. 자, 빨간색 낙대 그래프로 강조해서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금 이 부분의 내용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자, 바로 모바일페이 하루 이용액이 증가하고 있다는 걸 도표로 보여주니까 와, 그렇네. 반년 만에 2배 이상 늘었네. 한눈에 제시되고 있죠. 자, 말로만 할 때보다 자, 이러한 시각 자료를 사용했더니 한눈에 쏙쏙 들어오고 이해도 잘 돼. 그러면 적절하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 자, 그러면 이용객의 인터뷰를 한번 볼까? 자, 인터뷰. 김땡땡 직장인. 저는 하루에 한두 번은 사용하는 것 같아요. 지갑을 꺼낼 필요 없이 비밀번호만 스마트폰 앱에 입력하면 되니까 편리해요. 자, 이거 직접 사용자의 인터뷰를 넣으면 어떻다? 생생하다, 현장감이 넘친다. 자, 생생하고
현장감을 넘치게 만들기 위해서 실제 사용자의 인터뷰를 넣어주게 됩니다. 인터뷰 내용은 뒤에 나오나? 자, 그래서 우리 여기 인터뷰가 들어가는 건 어떻다? 자,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고요. 저 인터뷰는 약간은 생생함, 현장감을 주고자 할 때 실사용자의 인터뷰를 넣어서 좀 더 내용을 풍성하게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사용자의 인터뷰도 받고, 자, 넘어가면 기자. 현재 10여 개의 모바일 페이 업체가 시장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경쟁하고 있습니다. 반면 현금은 갈수록 사용 비중이 줄고 있습니다. 2015년 전체 지급한 결제액 중 현금 비중은 36%로 신용카드 결제 금액을 밑돌았습니다. 자, 구체적인 수치가 나오면서 신뢰성이 올라간다고 했는데, 자, 바로 이 내용, 자, 바로 위에 있는 요 D그래프로 보여줍니다. 자, 2014년과 2015년을 D그래프로 보여주고 있죠? 자, 신용카드가 34.2에서 39.7로 늘었어요. 현금은 37.7에서 36으로 줄었습니다. 자, 그 외에 다른 지급 수단들도 다 줄어들었다는 걸 볼 수 있는데, 카드 같은 것이 늘었고 현금은 줄었다가 한눈에 제시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이 부분, 자, 바로 지급 수단별 이용 비중을 연도별 D그래프로 보여줬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다? 그렇네. 현금 지급이 줄고 있다는 사실을 한눈에 볼 수가 있구나. 자, 지금 말로만 하는 것보다 자, 이 그래프와 함께 이 그래프를 제시하고 말해주면 이해가 더 잘 되고 한눈에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계속 이어서 보시면 국민의 절반 이상이 모바일 페이를 쓰는 스웨덴은 현금 없는 사회의 목표 시한을 2030년으로 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스웨덴은 화폐 발행량까지 줄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도 다음 달부터 동전 없는 사회를 위해 시범 사업을 시작합니다. 자, 우리도 하는 게 있어. 편의점에서 물건을 산 뒤 거스름돈을 받는 대신 선불카드에 충전을 하는 제도입니다. 자, 우리도 이런 정책을 하고 있어요. 자, 관련 영상, 그림 뭐 보여주고 있어요? 동전들을 보여주고 있지? 거스름돈은 이제 못 쓴다. 이거 대신에 선불카드에 충전해 줄 거다라는 우리나라의 정책을 먼저 보여주고, 자, 현금이 사라지면 금전거래가 투명해지기 때문에 불법 자금 세탁이나 탈세 등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자, 장점. 반면 가상화폐나 금은 물물 교환 등 다른 은밀한 거래가 늘어나는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 장점도 있고 부작용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때? 균형 잡힌 시각을 제시해 주는 거야. 가운데서 객관적인 입장으로 이 시청자들에게 정보를 전달해서 시청자로 하여금 균형 잡힌 시각을 갖도록 하고자 하고 있다는 것. 자, 또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과제, 보안 문제도 해결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내용들은 자막으로 같이 제시하고 내용과 관련 있는 사진이나 영상들이 계속 화면에 제시되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시면 자, 이번에는 전문가의 인터뷰가 나옵니다. 임땡땡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부정결제 방지 시스템, AI, 사이버 보험으로 위험을 최소화하고 편리성을 증대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보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자, 뭐 했어요?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전문가 인터뷰. 아까 일반 시민 인터뷰와는 달라. 효과가 얘는 어때? 신뢰성을 높여주는 역할. 자, 그래서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것도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자. 신용카드에 더해 모바일페이의 빠른 확산 속도를 감안하면 현금 없는 사회는 예상보다 일찍 도래할 수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동전이나 지폐를 이렇게, 자, 기자 어디 나와 있게? 박물관에 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박물관에서나 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자기가 하는 말과 연결되는 화면 계속 보여줘서 자, 시청자로 하여금 이해를 도와줍니다. 자, 그래서 자, 그러면 다만 현금 없는 사회가 현실화되기 전에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자, 해결 과제를 제시하고 있어요. 아직 현금이 더 익숙한 노년층 등
취약계층이 차별받지 않도록 지원책을 마련하고 모바일페이로 큰돈을 결제하거나 송금해도 문제가 없도록 확실한 보안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자, 과제 두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여기 사용된 다양한 표현 방법, 그리고 어떤 의도로 들어갔으며, 그리고 그것들이 어떤 효과를 주는지도 같이 꼭 보셔야 됩니다. 자, 우리 자습서기 때문에 옆에 다 친절하게 다 나와 있어요. 옆에 다 나와 있어. 자, 우리 표현 방법의 효과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부터 한 번만 정리하고 뒤로 넘어갈게요. 자, 첫 번째로, 자, 우리 몇 페이지에 있냐면 225페이지에 자, 이 뉴스에 사용된 자료의 표현 방법과 효과 별표해 주시고 한 번만 더 정리할게요. 자, 우리 앞부분 가상의 하루를 꾸몄을 때 축의금을 스마트폰으로 결제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이해를 도와줬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모바일페이로 결제하는 여러 모습을 한 화면에 담았죠. 자, 그래서 우리 다양한 상황에서 모바일페이를 쓸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또 결제 완료, 끝! 자, 이런 문장 표현을 통해서도 굉장히 간편하다는 점을 강조해줬고요. 또 자, 뉴스의 내용을 단순한 이미지, 어떤 이미지? 바로 여기. 스웨덴에서는 현금 없는 가게가 늘고 있고, 자, 이것을 이해시키는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자, 통계 내용을 도표로, 자, 아래 가시면 반년 만에 2배 이상 늘었습니다. 라는 것을 한눈에 게시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까? 자, 이번엔 두 번째 별표. 자, 한국의 지급수단별 이용 비중을 2014년과 2015년 두 개를 같이 놓고 보여줬어요. 그래서 자, 수치 변화와 그 양상이 한눈에 파악이 됩니다. 아, 현금 사용이 줄어드는구나. 한눈에 파악할 수 있고요. 자, 동영상 자료. 자, 자막을 동반한 자료 화면들이 제시돼서요. 자막을 통해 지금 다루고 있는 내용을 요약적으로 중요한 내용을 요약해서 보여주니까 시청자는 이 내용을 보면서 자막을 바탕으로 내용을 더 쉽게 파악하거나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거. 자, 전문가와 면담한 인터뷰가 들어갔죠? 자, 전문가의 의견이니까 신뢰성이 올라간다고 볼 수 있고, 자, 뉴스의 내용을 시각화해서, 자, 이렇게 박물관에서나 볼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면서 구체 상황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현장감을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것을 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텔레비전의 뉴스 내용을 정리해보면, 자, 뉴스를 제작한 의도는 과연 무엇일까? 자, 뭐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미리 가본 현금 없는 사회라고 했고, 자, 앞으로 현금이 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을 밝히면서 미래의 현금 없는 사회의 하루를 가상으로 꾸며보고 우리나라에서는 현금 없는 사회를 위해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 그리고 현금이 사라졌을 때 좋은 점은 뭐고 문제점은 뭔지,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는 무엇인지를 밝히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 뉴스의 제작 의도는 뭐다? 여기 별표 의도를 바탕으로 적절성을 판단하라고 했어요. 자, 바로 현금 없는 사회의 현황, 현재,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 자, 이렇게 정보를 제공하고 해결 과제까지 제시하면서 자, 뭐한다? 시청자들이 화제에 대해 깊이 있게 이해하고 균형 있는 관점을 가지게 한다. 자, 장점과 문제점 다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것을 해결해야 될 건지도 보여줬어요. 그래서 깊이 이해하고 균형 있는 관점을 가지도록 도와줍니다. 자, 우리 오른쪽 가시면 우리 지금 다 봤던 것. 자, 매체 자료의 표현 방법과 효과를 정리해보자. 별표. 자, 현장 화면. 자, 다양한 모습을 한 화면에 담아서 뭐 했다? 자, 모바일페이. 다양한 상황에서 모바일페이를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강조. 자, 두 번째는 가게에 현금을 쓸 수 없다. 이미지를 제시했습니다. 자, 그래서 단순한 이미지라서요. 쉽고 빠르게 이해하도록 도와줍니다. 자, 도표 띠그래프 나왔죠? 2014, 2015. 자, 연도별 띠그래프를 보여줘서 현금 사용이 줄고 있다. 자, 그래서 연도별로 비교해 볼 수 있어야 한눈에 비교가 가능하죠?
자, 이번에는 교수 인터뷰, 전문가의 인터뷰입니다. 자, 전문가의 의견을 인용해서 신뢰성을 높여줄 수 있다. 자, 그러면 넘어가 봅시다. 자, 또 이 뉴스에 쓰인 어휘나 문장 표현을 살펴보고 효과를 말해보라고 했는데요. 자, 우리 아까 문장 표현, 결제 완료, 결제 완료. 자, 뭐 했습니까? 자, 우리 뭐뭐입니다. 라는 자, 끝부분, 종결 어미 부분은 빼버려서 이건 조사죠. 서술격 조사 빼버렸고요. 자, 이런 표현들이 반복적으로 사용돼서 어떻다? 자, 일상에서 모바일 페이를 사용하는 것이 간편하다는 것을 강조해 줍니다. 자, 그러면 이 외에도 우리가 이 뉴스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 표현이 있었는지, 자, 자막이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다. 중요한 내용을 요약해서 시각적으로 제시해 준다. 자, 자막은 중요한 내용을 요약해서 시각적으로 제시해 주고요. 나는 스웨덴과 중국의 사례를 제시한 것이 내용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어. 이를 통해 현금 없는 사회로의 진행이 세계적 추세라는 것이 설득력 있게 다가왔기 때문이야. 자, 스웨덴과 중국의 사례는 자, 현금 없는 사회로의 진행이 세계적 추세라는 것, 이것을 설득력 있게 제시해 줍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자, 두 가지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가와 나. 두 가지가 나왔는데 둘 중에 어떤 게 더 적절하냐라고 묻는데요. 우리 아까 매체 자료의 적절성은 뭘 바탕으로 판단한다? 바로 생산자의 의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 사용자의 인터뷰를 넣어주면 어때? 생생하면서도 현장감 있게 전달할 수가 있어요. 자, 모바일페이를 이용하니까 아까 설문조사 결과를 도표로 제시합니다. 바로 가장 많은 응답자의 비율을 한눈에 볼 수 있고요. 객관적인 느낌을 만들어줍니다. 내가 어떤 의도로 사용하느냐, 내가 어떤 의도로 매체 자료를 쓰느냐에 따라서 가가 좋을 수가 있고 나가 좋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아래로 가시면 자, 설문조사로 바꾸면 어떻게 달라질까? 바로 가장 많이 한 응답이 뭔지 쉽게 파악할 수 있고요. 또 객관적인 느낌을 만들어줍니다. 자, 그래서 나는 현장감 있게 전달하고 싶은데 하면 사용자의 인터뷰를 넣어주고 나는 이걸 쓰는 사람들의 전반적인 객관적인 생각을 전달하고 싶은데 라고 한다면 설문조사 결과를 도표로 제시한 나의 매체 자료를 쓰는 것이 좋겠다는 거. 자, 그래서 우리 매체에는 다양한 표현 방법들이 사용되는데 생산자의 의도를 바탕으로 자,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는지 혹은 흥미를 유발하게 해줬는지 자, 그리고 대상이나 이런 것에 적절했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면서 읽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봤습니다. 자, 그럼 우리 여기까지 문제 풀어볼게요. 자, 다음은 인터넷상에서 찾아 읽은 뉴스 기사다. 이 글에 쓰인 다양한 표현 방법을 파악하고 그 적절성을 평가해보자. 자, 우리 인터넷 뉴스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제목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우리 이 제목을 보시면 이 제목이 많이 나올 거야. 자전거, 다음에 타고 가면 차, 끌고 가면 보행자. 자, 문장 구조가 비슷한 것이 짝을 지어 나오고 있죠. 비슷한 구절로 서로 짝을 지어. 우리 이런 걸 대구법이라고 하고. 자, 비슷한 구절을 짝을 지어서 어땠어? 지금 나올 내용을 효과적으로 요약해서 전달해. 우리 여기 중요합니다. 자, 비슷한 구절로 짝을 지어 내용을 효과적으로 요약했고요. 또 기억도 잘 되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아래쪽에는 횡단보도에서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고 건너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중요한 보호 장구를 다 착용하고 있죠. 바로 이 뉴스에서 전달하려는 거, 횡단보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자전거를 타면 안 되고 끌고 가야 된다라는 것을 요약해서 딱 보여줬단 말이야. 자, 이거를 집약적으로 보여준다. 우리 한눈에 딱 보자마자 횡단보도는 내려서 걸어가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아래로 내려가 보시면 자, 횡단보도를 건널 때 보행자에 대해서 속도를 내며 달려온 자전거가 쏜살같이 보행자 옆을 스치듯 지나가 화들짝 놀라는 때가 있다. 만약 보행자가 뒤에서 달려오는 자전거를 인지하지 못하고 그쪽으로 움직였다면 충돌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다.
이처럼 인명피해가 생길 위험이 있는데도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탄 채로 건너는 이들은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다. 게다가 신호를 놓치지 않기 위해 전속력으로 횡단보도를 향해 질주하는 자전거도 적지 않다. 신호가 바뀌는 순간과 거의 동시에 자전거가 갑자기 횡단보도에 나타나면 이미 출발하기 시작한 자동차와 충돌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인명피해가 생길 수 있는데 타고 가는 자전거. 자, 그리고 전속력으로 질주하는 자전거. 자, 이런 것들 바로 이것을 도와주는 시각자료 사진 나왔고요. 또, 자, 이미 출발하기 시작한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여기랑 연결되죠. 자, 기사 내용을 관련 있는 사진을 보여줍니다. 실제 모습이에요. 우리 이 주변에 진짜 많이 보죠. 특히 우리 동네, 요 동네 진짜 많아. 자전거 탄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자, 실제 모습을 보여줘서 어때요? 자, 사진을 보니까 와, 기사 내용이 더 잘 이해되고, 자, 어때요? 사실감도 올라갑니다. 이런 거 다 봤지? 자, 그리고 자전거 타서 다친 애들도 되게 많아. 그래서 실제 상황을 사진으로 보여줘요. 실제 상황 어때요? 경각심을 갖게 하죠. 오, 진짜 위험하다 라는 생각을 갖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을 뒷받침하는 사진인지가 나오고 있고요. 자, 넘어가면 자, 자전거 타고 가면 차, 끌고 가면 보행자. 자, 부제가 나오고 1,400만 명가량으로 추산되는 자전거 인구가 활발하게 활동하는 계절이 왔다. 최근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자전거 서비스인 따릉이의 보급이 늘고 이용 빈도도 높아지면서 더 많은 자전거가 거리를 질주하고 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되는 자전거 관련 교통법규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 자, 우리가 자전거 관련 교통법규를 몰라. 그래서 뭐 할 거야? 알려줄 거야. 우선 횡단보도에서는 자전거를 타고 건너서는 안 된다.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고 가야 한다. 자전거에 사람이 탔을 때는 차가 되고 사람이 끌고 갔을 때는 보행자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람들이 건너는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탄 채로 건널 때는 차를 타고 지나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셈이다. 적발되면 범칙금이 부과되며 인명피해가 나면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자, 그래서 우리 어떤 법규? 자전거를 타고 건너서는 안 되고, 자, 적발되면 범칙금이 부과되고, 인명피해가 하면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데, 자, 자전거는 전용 횡단보도가 표시된 곳에서만 타고 지날 수 있다라는 법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아래로 내려가면 타고 가면 타면 차, 끌면 보행자. 자, 분명한 이미지야. 색깔의 대비도 나오고 있고, 자, 분명한 이미지로 어떤 내용인지 또렷하게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기사 내용을 단순하고 분명한 이미지, 간결한 문구. 자, 그래서 대조된다.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 아까 전용 횡단보도가 표시된 곳에서만 타고 지날 수 있다고 했는데 바로 요것을 뒷받침하는 사진이 여기 나오고 있죠. 자, 실제 모습을 보여줘요. 자, 이해하기 쉽고 사실감을 높여줍니다. 자, 또 인도에서도 마찬가지다. 자, 또 교통법규.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인도에서는 자전거를 끌고 타지 않으면 단속 대상이 된다. 자, 교통법규 또 알려줍니다. 따라서 자전거는 전용도로나 차로의 오른쪽 가장자리에서 통행해야 한다. 반대로 자전거 전용도로에서는 자전거를 끌고 가서는 안 된다. 자, 법규를 알려주고 있고요. 뒤로 넘어가면 자, 내년 3월부터 전기 자전거 운행도 합법화, 안전비상. 자, 신체를 직접 이용해 속도감을 즐기는 자전거는 단순한 친환경 교통수단이 아닌 여가 활동이자 건강에도 좋은 매력적인 기구가 된 지 오래다. 지난 3월에는 전기자전거 운행 관련 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법안이 시행되는 내년 3월부터는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전기자전거를 합법적으로 운행할 수 있게 돼 자전거 인구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그만큼 안전의식을 더 강화해야 한다. 일단 자전거 안장에 오르면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자, 도로교통공단 분석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발생한 자전거 사고는 4월에는 3월보다 32% 증가하고 가을철까지 높게 지속되는 경향을 보인다. 자, 우리 이 부분에 뭐 넣어주면 좋다고요? 그래프요. 도표 그래프를 활용해서 한눈에 보기 쉽게 만들어주면 더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사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하는 전기자전거 사진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뭐 전기자전거 사진보다는 뭐 이것과 관련된 법규나 이런 것들 표로 정리가 돼 있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것도 이따 나올 겁니다. 자, 안전을 위해서는 자전거 교통법을 제대로 알고 지켜야 하며 필수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보행자들을 우선하는 배려가 있어야 한다라는 인터넷 기사를 봤습니다. 자, 그럼 이 기사에서 말하려는 건 바로 뭡니까? 자, 자전거 사고를 줄이고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뭐 해라? 자전거 교통법규를 알고 그것을 준수해야 한다라는 것. 그래서 자전거 교통법규를 알려줬습니다. 자, 넘어가시면 자, 이 기사에 쓰인 표현 방법, 요게 주로 문제에 나오겠죠? 자, 제목을 비슷한 구절로 짝을 지어 보여줘서 기억하기 쉽고 내용을 효과적으로 요약해 전달합니다. 자, 자전거 탄 사람과 끌고 가는 사람 양쪽에 간결한 이미지 그리고 강렬하게 색채 대비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죠. 그래서 서로 대조되고 있다라는 것을 선명하게 제시해주고 있어요. 또 자전거 전용 도로를 통행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아, 이게 자전거 전용 도로고 여기서는 타고 건너는 거구나. 이해를 도와줄 수 있겠죠. 자, 표현 방법이 적절하냐라고 했는데 자, 자전거를 탄 채로 횡단보도를 건너면 안 된다는 정보를 알 수 있었고 자, 지켜야 하는 자전거 교통법규를 그림으로 보여주니까 이해가 잘 됐습니다. 자, 그리고 자, 행동 요령을 표나 그림으로 한 번 더 정리해주면 더 좋았겠다. 전기 자전거 타는 사진 말고 자, 이 전기 자전거 합법화와 관련된 정보가 있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판단을 볼 수 있고요. 넘어가시면 자, 다음 자료를 이 기사의 어느 부분에 넣을 수 있을까? 자, 우리 아까 도표랑 그래프 활용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 있었죠? 자, 뭐라고? 자, 지금 3, 4월부터 올라서 가을까지 계속된다라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 부분에 요것을 넣어주면 훨씬 더 좋겠다. 자, 어디 넣어야 되는지 알죠? 자, 그리고 이 기사에서 추가하거나 바꾸고 싶은 자료를 찾아보라고 했는데 자전거 안전운행 교육 동영상 자료를 넣으면 좋겠다. 자, 어떻게? 우리 지금 얘는 인터넷이기 때문에 영상을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 이 매체의 특성을 바탕으로 필요한 자료를 넣어야 돼요. 만약에 인터넷 매체가 아니고 그냥 신문이다 하면 동영상 넣을 수 없죠. 사진이나 그림밖에 넣을 수가 없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상적으로 기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동영상을 넣고 싶다. 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자, 뭐 각자 매체에서 관심 있는 글을 찾아 읽고 적절한지 판단해 보라고 했는데 자, 됐어요. 여기까지 하고 우리 소단원 문제까지 풀어주세요.